금리도 낮고 경기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월급 받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미래가 불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월급에 또 다른 수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저뿐만이 아닌 거죠. 직장인들은 아마 한 번, 네. 한두 번은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재테크 잘하는 분들 보면은 부럽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성공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자, 직접 만나셔서 노하우를 좀 전수 받으시죠.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경매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경매를 시작한 후 삶의 여유를 찾았다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저기 혹시 심혜정 씨인가요? 아, 네. 제가 심혜정입니다. 경매로 집을 4채를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비결이 있는 건가요? 궁금하세요? 예.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또 뭘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집 생김새랑요. 방범은 잘 되어 있는지, 집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엄청 중요하죠. 요즘에는 컴퓨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막 이렇게 로드뷰로 막 해서 전화로 물어보시거든요. 절대 50%도 못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무조건 한 물건 볼 때마다 현장을 5번 이상 와라. 5번이나? 네. 심혜정 씨의 비결은 바로 발품. 현장을 직접 봐야 정확한 정보를 얻고 좋은 물건 보는 눈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진짜 사시고 계시는 집이에요? 네, 이 집도 경매받은 집이에요. 2번째로. 두 번째로? 네. 심혜정 씨는 경매로 낙찰받은 집 4곳 중 한 곳에서 직접 살고 나머지 3곳은 임대를 놨습니다.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성공한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이랑 단둘이 남게 된 거예요. 뭐 자동차 영업도 해봤고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도 해봤고 원장도 해봤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줄 거라고. 근데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경매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15년 당시 이 집의 시세는 2억 7천만 원. 심혜정 씨는 얼마에 낙찰받았을까요? 제가 이걸 2억 2,22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가 2억 2천대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었어요. 2억 7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깥에 빨간 벽돌을 보고 저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야. 근데 저는 이 동네를 엄청 많이 돌아다녀서 싼값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걸 확신했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 집의 현재 시세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1년 전보다 5천만 원이나 더 오른 건데요. 철저한 사전 조사 덕분에 집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투자 금액은 적고 제 투자 금액은 5천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낡고 예쁜 주택을 선택하게 된 거죠. 적은 돈으로 샀으니까 인테리어를 좀 더 예쁘게 꾸미는 거죠. 예쁘게 꾸며서 좀 저렴하게 내는 거예요. 시중보다. 그렇게 되면 경매 낙찰 받고도 바로 월세가 나고 수익으로 연결이 되죠. 심혜정 씨가 낙찰받은 물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라는 겁니다. 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실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리모델링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5만 원의 월세로, 용산구 청파동의 다세대 주택은 보증금 9천만 원에 월 30만 원의 반전세로,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전세 2억 5천만 원에 임대됐습니다. 수익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과외로 한 150 정도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로. 계속 매달 나오는 수익이 있다는 게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느낌?
게다가 낙찰받았을 때보다 시세도 많이 올라 되팔 경우 높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데요. 실패하신 경험도 있으세요? 아, 실패는 당연히 있죠. 재개발, 그다음에 빌라,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사서 다 실패한 거죠.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기억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차례 부동산 투자 실패를 통해 깨달은 건 공부의 필요성. 개발이 묶여져 있는 해지된 곳. 그리고 현장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물건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제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10번이고 20번이고 확인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매일매일 찾아가 보잖아요. 20번 이상 가보. 심혜정 씨가 요즘 손품 발품 팔며 알아보고 있는 지역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비밀인데. 원래부터 관심도 있었지만 지난번 뉴스에서 봤을 때 용산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자금이 좀 저처럼 작은 분들은 비싼 아파트를 하시는 것보다 아직까진 저평가인 주택을 위치를 잘 찾아봐서 하시는 것이, 위치는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병원, 시장 등등 서민층을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고요. 경매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입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경매를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2억에서 3억대 물건을 찾는다. 두 번째, 감정가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을 팔았을 때 3, 4천 정도는 남기는 물건을 찾는다.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경매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매 입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물건이 지닌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맞는 입찰가를 산정하고 낙찰을 받아야 경매를 통한 성공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경매할 때 꾸준한 학습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